예, 호포노포노를 만든 그 케오라라는 그 분한테 후렌 박사가 한번 물어봤답니다. 미용고사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까 이 좋은 말이라는 건 알겠지만 이게 진짜 정화의 효과가 있긴 있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케오라가 말씀하시기를 미안합니다라는 건 전생으로부터 온 그 상처, 그 나쁜 기억 같은 걸 치유하는 효과가 있고,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 상처나 기억들에 남은 흔적들까지 깨끗이 씻어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라는 거는 앞으로 나한테 닥쳐오게 될 미래를 창조하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미래의 창조가 된다는 거죠. 아주 좋은 일들만 앞에 이렇게 쫙 나타나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는 것이고,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세상 만물, 자신과 소통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 만물과 소통하는 아름다운 교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미용고사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 습관적으로, 항상 습관적으로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가급적이면 진심으로 세상 모든 것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각각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진정성 있는 이 미용고사의 그 의미가 저절로 이렇게 살아생전에 주변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미용고사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말, 사랑의 말, 미안함의 표현, 이거 다 좋은 것입니다. 특히 사랑한다는 말이 가장 대표적이죠. 사랑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과 자비보다 이 세상에 있는 법을 초월해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그리고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늘 나의 머릿속에 생각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생각과 감정이 나 자체였지만 이제는 그 위로 올라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에고를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죠. 에고가 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되거든요. 미용고사를 많이 하고 자기를 정화를 많이 하게 되면.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외부에서 일어나는 그 나쁜 일이나 불편한 일들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정화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정화하면 다른 것들이 신기하게도 다 잘 이루어진다. 기도의 효과가 그거보다 더 좋은 효과는 없을 정도로 좋다는 것을 눈치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에고의 존재 자체로 올라서야 되고, 그것들은 나라는 그 에고의 의식 그 자체가 아니라 나라는 에고가 정화해야 될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대상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일체 유심조를 안다면 저쪽에서 일어난 일조차도 나의 탓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쪽 일도 다 해결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나는 중요합니다. 나를 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고가 다 떨어져 나가면 저거나 나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일종의. 모든 게 다 만물이 동일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 중에 고요할 때, 그리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정 시간이 없다면 잠들 때나 아침에 눈 뜰 때만이라도 이 미용고사를 열심히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신성, 자성부를 향해서 진정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다정한 대화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자성불이 깨어나서 대꾸하는 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성불은 우리처럼 말로 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한번 그걸 상상해 보세요. 그걸 상상하는 것 자체도 크나큰 명상인 것입니다.
자성불이 어떻게 말을 할까? 그래서 그 자성불이 뭔가 신호를 보내게 된다는 것을 감지하게 될 때 우리는 진보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4단계가 골고루 일상생활 속에 잘 배어 습관이 된다면 미안해, 용서해, 고마워, 사랑해가 잘 일상생활 속에서 골고루 배워서 걸어가면서도 미안해, 용서해, 고마워, 사랑해 하고 항상 그렇게 자신을 항상 정화한다는 마음으로 그건 힘든 것이 아닙니다. 힘이 든다기보다는 기억해가지고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죠.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고만 있어도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정작 힘든 거는 생각과 감정 속에 휘둘렀던 지난날의 삶인 것입니다. 그건 정말 힘들었죠. 그 에고에 의해서 에고가 주인 노릇을 해가지고 내 자신의 신성을 모르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정말 한심한 삶을 살았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익숙해서 반복해. 그냥 계속 반복적인 삶을 에고에 이제 사실은 내 자성불이 주인인데 에고란 놈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한 거예요. 그 도둑이란 그렇잖아요. 살그머니 다가오는 도둑을 주인이 딱 보면 이놈이 살그머니 사라집니다. 왜? 도둑은 힘이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훔치러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주인한테 걸리면 그냥 도망갑니다. 붙잡히면 큰일 나기 때문에. 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요놈이 에고구나. 요게 지금 활동하는 것이구나.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하는구나. 이런 걸 안다면 정화는 단시간에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잠시 하다가 좋아지면 안 하고 효과 없으면 버리는 그런 수단이나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에고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에고와 같이 살잖아요. 항상 나는 나이가 든 사람, 나는 남자고, 나는 뭘 해먹었던 사람, 나에 대한 고정관념이 너무 많잖아요. 그것이 바로 에고인데 그것이 떠나가야만 어떻게든 내 속에 있는 신성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놈을 같이 사는 한은 이거 정화를 반복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것이지 절대 그걸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통찰해 나가는 영혼의 성장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사람은 지적으로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에고의 습성에 대해서도 알아도 잘 안 되는데 모르고 한다면 더욱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축구 시합을 내가 우리 한국하고 잉글랜드하고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잉글랜드에는 케인이라는 선수가 있고 어떤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의 특징은 뭐고 어떻게 수비를 해야 될 것이고 내가 수비수라면 어떻게 수비수 해야 될 것이고 내가 공격수라면 저쪽에 수비 선수가 누구가 있는데 그 선수를 어떻게 해치고 들어가서 슛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남을 잘 알고 나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것이죠. 지금 우리는 에고라는 감옥 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거든요. 육신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에고라는 가짜 주인이 통치하는 곳에 어이없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헤쳐나가려면 이렇게 미용고사 같은 걸 통해서 계속 자기 스스로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이쪽 호oponopono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로가 되라는 것이잖아요. 제로가 되라는 게 에고를 다 없애라는 뜻이에요. 간단합니다. 제로가 되라는 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영으로 만들어라 이거야. 우리는 에고 때문에 이게 불교의 원리하고 아주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케오라가 깨달은 선지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분은 말씀하시는 내용이 완벽하게 피부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옛날의 말과 생각으로 지은 죄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완전 불교의 그 윤회 사상과 인과론하고 너무나 같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확실히 깨달은 분이라고 공중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삶을 통해서 통찰해가는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될 것이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가고 진정 나를 사랑하는 건 나를 사랑하는 긴 여정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야 이제 진짜 사랑의 화신인 우리 자성불이 짠 하고 앞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호호포노포노의 미용고사를 계속해서 자기 정화를 한다면 반드시 큰 효험이 있게 마련입니다. 사회적으로도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고, 성공하게 될 것이고, 대인관계도 좋아질 거고, 돈도 많이 벌게 될 것이고, 무엇이든지 아주 풍요로운 가운데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